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잘 사는 거 맞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 자집에 삽니다. 일본 유학 해본 사람은 알 듯 시단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맞아요.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좋은 자동차 몰고 있고 좋은 뷰가 보이는 아파트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사실 겉으로 보이는 거 보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지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굉장한 위험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빚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빚이 있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웃긴 게 빚 없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빚이 없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빚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옥타인도 아시겠지만 연끌하시는 분들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정말 위태위태. 이제 뭐 연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제 갚아 나간 지 한 2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28년 남았어요. 지금 연끌하신 분들 저 은행 대출을 30년 잡아놨거든요. 뭐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받은 분들 상관없겠지만 지금 그런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한 5억 6억씩 받았습니다. 집을 사는데. 근데 문제는 5억 6억은커녕 1억 이상도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지금 또 거래가 잘 안 돼요. 집값이. 금매로 뭐 싸게 하면 이제 거래가 되겠지만 싸게 내놓은 사람이 없죠. 왜냐, 손해보는 장사 할 사람 누가 있겠어.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 버려놓은 게 많잖아요. 특히나 연끌하신 분들이 그때 미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연끌하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냐,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제 내 인생 고생 끝났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집 못 산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2021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연끌에 차신 분들이 미친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차를 바꿔버렸어요. 옥탄 알고 계십니까? 연끌한 것도 모자라서 차도 연끌까지 해버렸어요. 원 플러스 원으로. 그래서 연끌할 당시에 고급 세단도 많이 팔렸습니다. G80 많이 팔렸어요 그때 진짜로. G80, ES300H 진짜입니다. ES300H 많이 팔렸고, 아우디 A8 쿼트로 4.5 많이 팔렸고, BMW 730Y 많이 팔렸습니다. 예. 넘어가는 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송에 우리 그 옥타님, 그 여의도 사시는, 여의도가 아니죠, 송파 사시는 우리 이순신님 동료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었대요. 그렇게. 네. 아파트 연끌해가지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고생 끝났다. 고생 끝났다 해가지고 차를 다 바꿔버렸어. 공무원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볼보로 다 바꿔버렸대. S60? 아니 C60인가? 아무튼 S90 차로 바꿔버렸어. 둘이 합쳐서 1억 3천만 원이. 아니, 차를 바꿀 필요가 없는데 차를 바꿔버렸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연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 풀릴 것 같으니까 착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차를 덜고 구입한 거야. 돈 없는데. G80 바꿔버리, GV80 바꿔버리. 그래서 한때 연끌할 때 그 G 시리즈가 잘 많이 팔렸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자동차 할부금 나갈 테고, 그리고 아파트 원금이자 나갈 테, 그럼 한 500은 나가지 않을까?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뭔가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그런 힘든 것을 보이지 않죠.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왜냐, 겉으로 힘들다고 보이는 순간 약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병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힘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절대 겉으로 보면 판단하면 안 돼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뭔가 허름해 보이고 별로 볼품 없는 사람이 알고 보면 가장
알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왜 겉만 번지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이 가장 위험해. 가장 위험해요. 지금 난 야간는 게 뭐냐 하면 뉴스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 보면 뭐 집값 안정기다 아니면 아직 이제 거래가 활발하다 뭐 상승기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삽소리 같은 거 막 기사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거 왜 올릴까? 아무도 안 보면 안 올리는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걱정해야 돼요. 지금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 빚으로 쌓은 이 거탑이 무너질 거예요.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왜냐? 정상적으로 쌓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거품은 언젠간 터집니다. 터지면 가장 힘든 사람은 가진 게 없고 벌리기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난 나라 걱정보다 본인 걱정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솔직히 기업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업들이 이미 만에 하나의 어떤 변수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의 그런 HR이나 이제 그런 이제 본사에 있는 분들은 기업들이 혹시나 자빠지고 사업이 안 됐을 경우 그런 만에 하나의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놨어요. 빠져나갈 수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업 걱정보다 본인들 걱정부터 해요. 본인들부터. 지금 비는 사람들. 고점 매수한 사람 본인들부터 걱정해야 돼요. 솔직히 기업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다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가장 무엇보다 걱정해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실상은 소득에 비해 부동산 대출이 과도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겉만 보면 멀쩡해도 속은 골마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듯. 지금부터라도 과도한 빚은 줄여야 할 듯 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버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버는 거 많지 않은데 너무 집 사는데 다 들어가 이게. 아니 생각해봐. 앞으로 집이라는 게 가치가 있을까? 난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이 먹어서까지 아파트 쭉 살고 싶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노후에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늙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늙어 살면 사실 집이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 돈이 중요할까? 전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집만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고 세금 내는 거 안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인구가 더 늘어날 조짐도 안 보이고. 물론 집을 사는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게 맞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대출 받는 게 문제죠.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사람들이 웃긴 게 살려고 집을 산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한몫 챙기려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겉만 보면 멀쩡하지만 그냥 겉만 멀쩡해요. 겉만. 지금 보면 사람들 겉만 멀쩡하거든.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야. 대출. 반드시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면 자기 인생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미 날아간 사람도 많은데 정작 거기에 대한 경각심은 없어요. 어떤 마인드면 나라에서 힘들면 도와주겠지. 도와주겠지는 마인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좀 무리한 대출은 하면 안 돼요. 많으면 안 돼. 우리가 너무 대출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커요. 어차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뭐 물건 같은 거 가진 게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뭔가 자산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졌어요. 난 대한민국 이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빚 없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사실 굉장히 쪽팔린 말이야 이게. 이 대한민국 대표한 말이에요. 얼마나 빚이 많으면, 얼마나 빚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으면 빚 없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 빚이 없어야 당연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욕심 안 부리면 빚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살면서 어쩔 수 빚졌다고 하는 거 사실 핑계라고 생각을 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좀 무리수 같은 거 안 부리면 빚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빚도 있겠죠. 그런데 어지간한 빚은 안 지고 살 수 있어. 이게 다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욕심, 떼돈 보고 싶다는 욕심, 좋은 물건 갖고 싶다는 욕심, 좋은 데 가고 싶다는 욕심, 좋은 자동차를 보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욕심. 남자 입장에서 좋은 세는 안 보나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솔직히 여행 안 가도 지장 없잖아. 아니 돈 없는데 여행 간다고 해서 목을 달라집니까? 목을 달라져. 웃기게 그런 거죠. 좀 젊은 사람들 보면 뭔가 저지르기만 할 뿐 나중에 책임지겠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이게 쓰겠다는 마인드만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면 다 짐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족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심각해요. 문제 많아요. 젊은 사람들 문제 많아.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문제 많아요.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 문화를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 겉만 보고 단정짓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진짜 평균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적으로 재산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데 잘 살기 위해서 무리하다 보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 누구보다도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 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OECD 가계 부채 증가율 우리나라가 1등 아닙니까? 안 좋은 거 1등이잖아. 그리고 없으면 없는 데 사세요. 없는데 있는 척하니까 힘든 거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에서 뭔가 좀 해놓은 게 없으면 여행 가지 마세요. 여행 간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왜 자꾸 인생에서 지금 뭔가 성취한 게 없는데 여행 가려고 그래? 그 여행이 아니잖아. 도망이잖아, 도망. 그리고 그렇게 여행 갔다 와서 뭐가 달라진다 그래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없으면 하지 맙시다. 없으면. 내가 지금 능력이 안 되면. 빚 져야 될 상황이면 하지 마요. 굳이 빚을 지서라도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